안녕하세요. 뻘지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재미있는 노트북을 가져왔는데요. 노트북을 고를 때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텐데 나는 가벼운 게 좋아, 무조건 게임 성능이 잘 나오는 게 좋아 처럼 수요가 다양하죠. 이번 노트북은 휴대성, 업무용 타깃 노트북 중에서 플래그십인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이 HP 스펙터 X360-14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인텔 이보 플랫폼이 뭐냐? 인텔이 부여하는 프리미엄 고급 노트북 인증인데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하고요. 우선 디자인이 되게 눈에 들어오는데 색상부터 와 이거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포세이돈 블루라고 하는데 진한 진청색 베이스에 골드가 가미된 조합. 이거는 진짜 100이면 100 다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앞쪽은 둥글게 마감을 해뒀는데 뒤쪽은 각지게 해두면서 여기에 썬더볼트 4 단자를 넣어두는 센스까지. 야, 확실합니다. 힌지 퀄리티나 이런 알루미늄 가공 마감, 이건 진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트렌디하면서도 가벼워 보이지 않고 고급스럽죠. 거기다 HP 바뀐 최신 로고까지. 디자인적으로는 거의 완성형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과연 안쪽은 무게중심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괜찮은 편이고요. 내부는 되게 민첩하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힌지 사이가 떠있는 부분이나 스피커 포트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모서리가 깎여 있는 부분에서 약간의 멋을 부렸고, 개인적으로는 키보드 폰트가 되게 커서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FN키로 마이크나 키보드를 죽일 수도 있고 키보드 백라이트도 있어서 요건 좋은데 아쉬운 게 있긴 해요. 일단 방향키 잘려있는 요거는 크기 때문이라고 해도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이 전원키 위치도 한두 번 잘못 누른다고 해서 바로 꺼지진 않지만 백스페이스 바로 위라는 게 조금 아쉽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지문인식 버튼, 윈도우즈 헬로가 돼서 지문인식으로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굳이 이만큼의 자리를 여기에 둬야 되나 싶어요. 이렇게 밑이나 아니면 위로 빼줬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트랙패드는 사이즈 대비 큰 편이고요. 잘 보시면 여기 주위도 금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요런 디테일 좋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도 요런 거 이렇게, 아니면 요런 거 요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서 360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죠. 모니터도 다 터치가 되고요. 펜도 있는데 요건 이따 얘기하고, 이 디스플레이 얘도 물건이에요. 해상도가 3000by 2000으로 3:2, 되게 깔끔하고 특이한 비율이죠. A4 용지를 갖다 대면 전체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서류 가방이나 이런 데 넣을 때 크기가 잘 맞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13.5인치 OLED 패널이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 스펙도 찍어봤는데 sRGB 100%에 NTSC 95%로 꽤 상급 패널이 들어갔고요. 밝기는 스펙상 최고가 400니트인데 실측 360니트 정도가 나왔어요. 참고로 글레어 패널이긴 하지만 코팅이 좀 되어 있는지 반사 정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약간 흐릿흐릿한 게 보이죠? 스펙도 살펴보면 4코어 8스레드의 11세대 인텔 코어 i7 1165G7, 그래픽은 내장 인텔 아이리스 Xe 가 들어갔어요. 램은 16기가 LPDDR4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성능이 조금 재밌는데 GPU에서 파스나 타스나 최대 18W를 쓰거든요. 근데 얘는 원래 28W까지도 쓸 수 있어요. 저전력과 소음을 위해서 TGP를 제한 건 겁니다. 그래도 파스 4600점으로 엔트리급 외장 그래픽 카드 정도 성능이 나오고요. CPU는 시네벤치 R20 기준 싱글 509점, 멀티 1477점이 나왔는데 싱글은 i5 11600, 멀티는 i7 7700K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전력인데 이 정도 성능이면 괜찮죠. 전성비나 발열 때문에 이런 제한을 걸어두는 건데 어차피 이런 애들은 게이밍용이 아니거든요. 웹서핑, 문서 작업 위주이기 때문에 싱글코어 클럭만 순간순간 잘 터져주면 돼요. 실제로 웹서핑 속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 누를 때마다 클럭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위에 로딩 속도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영상 같은 거 틀어놔도 굉장히 빠른 웹서핑이 가능하고요. 사실 멀티 성능이 i7 7700K급이라서 이 정도면 성능이 상당히 나쁘지가 않죠.
음악을 들으면서 문서 작업하거나 웹서핑하거나 이런 뭐 간단한 작업 같은 것들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 게임은 돌릴 수 있는데요. 롤은 FHD 중간 옵션에서 80에서 100프레임, 한타 상황이 나와야 이제 60프레임까지 떨어지는 수준이고, 발로란트도 풀 HD 중간 옵션에서 80에서 100프레임 가량, 이 정도의 저사양 캐주얼 게임 정도 돌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간단한 작업, 포토샵 정도도 뭐 그냥 글자 수정하거나 하는 데는 불편함이 크게 없고요. 전 이걸로 썸네일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무게도 1.28kg, 어댑터를 포함하면 1.6kg까지 가긴 하지만 65W PD 충전기를 이용하면 훨씬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겠죠. 자, 어때요? 되게 사무용, 공부용 이렇게 전천후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죠?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징이 바로 인텔 이보 플랫폼이 특징입니다. 스티커 보이시죠? 이게 인텔이 만든 인증인데 조건이 좀 있어요. 당연히 인텔 코어 i5 혹은 i7 프로세서가 탑재가 돼야 되고, 두께도 슬림해야 되고요. 베젤도 얇아야 되고, 절전 모드에서 1초 만에 깨어나야 되고, 30분 충전 시 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고속 충전을 지원하면서 완충을 하면 하루 종일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 와이파이 6와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던 게, 보세요. 자, 노트북을 닫습니다. 절전 모드로 들어갔겠죠.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거의 1초 만에 바로 화면이 로딩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진짜였고요. 사실 이 조건들을 자세히 보면 성능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절전 모드도 빠르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뭐 딜레이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최신 확장성을 제공도 해야 되고요. 배터리도 오래가면서 디스플레이도 좋아야 되죠. 조건들을 글로 적어 놓으니까 되게 좋은 노트북 같죠? 그러니까 좋은 노트북이 맞아요. 노트북 살 때 고민하지 말고 검증된 인텔 이보 플랫폼이 적용된 제품을 사라, 이런 얘기를 인텔이 하는 겁니다. 확실히 게이밍이 목적이 아니라면 뭐 실외든 실내든 배터리 걱정 없이 여러 의미에서 빠르게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얘는 컨버터블 노트북이잖아요. 요렇게 사용한다든지, 아님 요렇게 텐트형처럼 쓴다든지, 아니면 아예 뭐 태블릿처럼 쓴다든지, 요런 게 가능한데, 텐트 같은 형태로 쓰게 되면 영화, 드라마 보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키보드가 앞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귀찮은 부분도 없습니다. 스피커도 뱅앤올룹슨이 들어가 있는데 윈도우 노트북 중에선 상급 정도 되고요. 태블릿 형태로 쓰신다면 AS 타입이 펜을 하나 주는데 나름 팜 리젝션도 되고 뭐 나쁘지 않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인원이 다 그렇지만 엄청 좋지는 않아요. 보시면 자를 대고 직선을 그어도 약간 흐물흐물 거리는 지터링 현상이 생기죠. 이건 모든 투윈원 노트북들이 다 이래요. 필기만 한다, 필기가 주 목적이다 하면 태블릿을 따로 구비하는 게 베스트고요. 다만 PDF 파일에 간단하게 밑줄, 뭐 체크 정도 하는 수준이라던가 필기 빈도도 많지 않다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다만 보통 필기가 가능해도 화면이 엄청 눌려서 제대로 쓸 수 없는 제품들이 많은데 얘는 고릴라 글래스라서 거의 화면이 안 눌리고 빳빳하죠. 다만 약간 떠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힌지가 100% 지지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긴 해요. 자, 그럼 한번 여기 뒷판도 까보죠. 자, 이렇게 분해를 다 했고요. 와, 일단 배터리가 66W가 들어갔는데 제가 본 노트북 중에서 가장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거의 한 요 정도? 거의 한 2배? 2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램은 온보드라서 교체가 안 되고 아마 SSD 정도는 그렇죠. 이렇게 M.2로 교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쿨링 솔루션은 밑에 가려져 있는데 히트 파이프가 3개가 있고요. TDP 제한이 걸려 있어서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실제로도 팬이 뭐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합니다. 이 66W시 배터리는 유튜브 영상을 쭉 틀어놨을 때 약 7시간 시청이 가능했어요. 배터리가 정말 오래가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저도 서피스를 3년 정도 대만족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트윈원 노트북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확실히 스펙터는 잘 나왔어요. 물론 가격은 최상급인 만큼 그 위용을 보여주지만 이 정도 급 사시는 분들은 아마 가격보다는 휴대성, 디자인, 만듦새 같은 거를 더 볼 것 같네요. 특히 A4 용지와 비슷한 크기로 서류 가방에 잘 맞게 들어가게 하는 부분에서의 디테일 같은 거죠. 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